제일 중요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심장과 이런 모든 혈관들이 혈관이라는 거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혈관에 흐르는 물질이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혈액도 뇌나 심장, 혈관, 혈액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말에는 이제 그 좋은 그 언어들이 있어. 우리가 저가 이제 머리를 이제 깎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댁에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제 도사 같은 분들, 특별한 사람들이 보면 머리를 이렇게 깎거나, 이제 스님들도 머리를 깎죠. 아니면 머리를 길러, 그죠? 도사들이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도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첫째는 이발비를 아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도 못하고,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풍부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발비가 얼마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발소 간다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머리가 뒤에 위에 부분이 좀 정수리 있는 부분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대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탈모 일어나면 있으면 이제 하나의 그 예방 방법이 되는 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머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탈모가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좀 정상이라고 봐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깎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머리가 길면 좀 답답해요. 지금도 이제 머리 깎을 때가 됐는데, 하여튼 머리가 조금 길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깎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서양에서는 머리라고 안 그러고 머리칼이라 그러죠, 그죠? 헤어카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따로 있고, 헤드 따로 있고, 브레인 따로 있고, 헤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머리칼 깎으러 간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언어라는 것 자체는 그 민족의 그 생각하는 정서가 묻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생각하는 그 스타일은 그렇게 그러니까 구별을 안 한다는 거죠. 머리하고 머리카락은 틀린 거죠, 명사가,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난 그 머리카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머리라고도 하면 머리칼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심장이라든가 혈관인가 혈액이라는 것도 이름이 틀리고 진짜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같은 종류일 수 있고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언어를 제가 이제 머리나 머리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사실은. 같은 한국말이라도 전문인들이 쓰는 전문 언어가 있고, 법적인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라는 게 있고, 시조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선에서 쓰는 이제 선어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반의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스님이야, 성철 스님이 이제 산은 산이다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산인데 산을 산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펜은 펜인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언어가 그런 언어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또 이상한 말들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산은 물이다.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이렇게 자꾸 언어에 혼동을 주는 언어를 만들어 놓은 게 선어라고요. 그 반어법을 쓰는 게 선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언어를 쓰기 위해서 씀으로써 어떤 그 알맹이를 언어라는 거는 어떤 걸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과 글이 되는 건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를 그렇게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또 아주 그런 게 이랬죠. 우리 학문적인 용어는 딱 산은 산이다예요. 그러니까 수학이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이게 선어거든요. 실제 근데 진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갖고 이런 학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갖는 한계성을 언어를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언어들이 다 100%가 이게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대의학이 잘 돼 있지만 그거를 가장 많이 배우는 의사나 다른 그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작다는 거는 건강에 대한 이러한 그 의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야. 요즘에 물질에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전문가. 근데 물질 세계와 이렇게 생명 세계는 또 반대되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 물질을 갖다가 만들고 물질을 변화시키는데 큰 공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만 해도 새로운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점점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거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물질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좋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이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명공학이라 해서 지금 뭐 그 무슨 유전자 치료라든가 뭐 줄기세포라든가 뭐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바이오 그 뭐 이쪽 계통에서 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생명을 간섭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생명이라는 거는 그 자연 상태에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완전히 지금 자연이 되는 거는 옛날 자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개입된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시켜줘야 되지만 인간이 그거를 자꾸 지금 그러니까 이 그 의학 지금 현대의학이 가는 방법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단위의 그 유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섭하는 그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림없는 일이고 대래 그거로 인한 그 부작용을 알기까지는 또 굉장한 시간을 걸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방법들이 지금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와서 그게 이제 실행 단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임상 실험 뭐 이런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됐다 그래도 또 그게 실질적으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그죠? 또 그게 이제 대중화돼 가지고 얼마만큼 지나야지 그게 뭐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본다는 거 하려면 우리 지금 살아 생전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도 지금 그거 하는 사람들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한다는 목적은 뭐야?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나 그 혜택을 보는 거라고 결국은. 그죠? 그 방법이 물론 저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그 서민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된다 그래도.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제 방식대로 해서 제가 진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안 쓰고도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도 된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 그랬잖아요. 머리 깎을 돈도 없어서 안 깎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같이 어려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조건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돈 안 들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좋지. 돈 많이 들이고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방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바보 아니겠어요, 그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100%라는 건 없으니까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제가 물러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100세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몸 관리를 나름대로 했고, 또 제가 병도 알아봤고, 또 의학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뭐 대체의학 쪽에 책도 많이 읽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공부를 안 하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겸손하게 이제 뭐든지 겸손한 게 좋잖아요. 잘난 척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 방법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더 나이 먹고 알려드리면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70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현재는 제가 병원에 안 다니고 그다음에 약을 안 먹고 그렇잖아. 뭐 음식도 제가 보통 사람은 못 먹을 정도로 아주 빈약하게 먹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햇빛, 공기, 물, 소금, 음식의 5가지 그 몸에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음식은 제가 지금은 아주 그냥 아주 그 나쁜 상태로 먹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먹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먹는 방식으로는 못 먹어, 일반 사람들은. 그죠? 단지 저는 햇빛, 공기, 물, 소금 이 4가지는 이제 철저히 먹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음식은 그냥 뭐 음식도 좋게 먹으면 좋겠죠, 그죠? 좋게 먹으면 더 좋지만 이거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햇빛, 공기, 물, 소금을 먹기 위해서 햇빛, 공기라는 거는 야외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야외 가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산소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운동하면 좋은 산소 더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햇빛 쏘이고, 그죠? 그럼 중요한 햇빛 공기 먹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거는 지금 더러운 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역시 이제 뭐 중류수 기계가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매일 중류수기를 뭐 중류수물을 만들어서 먹지는 않아요. 근데 환자가 되면은 중류수를 만들어 먹는 게 좋아요. 순수물이니까. 근데 이제 중류수에 대해서도 뭐 죽은 물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제 중류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지식에게 피해되는 거죠.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이 얘기하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중류수가 나쁘면 왜 나쁜지 그 설명을 듣고 진짜 자기가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지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이제 중류수를 먹으면 좋지만 저는 그냥 여기 수돗물을 아직은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돗물은 일반 수도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지리산역 화엄사 이쪽 화엄골에서 내려오는 이제 자연물을 이제 정수장에서 정화해서 온 그 물인데 뭐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아. 물론 이제 거기 뭐 소독약을 넣겠죠. 뭐 염소. 근데 염소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날아가니까. 그리고 제가 그 정도 나쁜 거를 먹어도 될 만한 그런 건강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걸 안 가린 거죠. 그러니까 물 자체도 뭐 아주 더러운 물 먹지 않는 이상은 그냥 괜찮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제가 소금 장사 하니까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이 강의의 핵심 포인트도 사실은 소금인데, 소금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소금 장사처럼 보이니까, 물론 제가 소금을 파는 소금 장사지만 그 소금을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러한 몸의 전체적인 그 이해를 이제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깊이 있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 자신은 이제 소금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소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일반 뭐 소금부터 천일염부터 뭐 꽃소금부터 뭐 죽염부터 뭐 소금도 뭐 좋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좋다고 판단되는 소금을 먹고 또 그 소금을 팔고 있으니까
뭐 햇빛, 공기, 물, 소금을 충분히 먹으니까 음식은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죠, 그죠? 단지 이제 소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이라는 게 이 햇빛, 공기, 물, 소금을 많이 먹고 음식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은 햇빛, 공기, 물, 소금은 적게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먹고 이건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 자연이 주는 음식을 햇빛, 공기, 물, 소금을 안 먹고 나쁘다 그러니까 그죠? 뭐 자외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공기도 미세먼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두려워서 뭐 어? 바깥에 미세먼지 그 농도 높은 날은 안 나가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지금 오해가 심한 거예요. 사실 미세먼지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뭐 좋은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 안 되는 미세먼지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공기라는 거는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공기보다는 움직이는 공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물도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 뭐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면 썩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산에서 흐르게 되면서는 위에서 오줌을 넣고 똥을 넣어도 그게 깨끗이 다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순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사고 방식도 순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환이 안 되는 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이제 관념이 생기면 그 관념도 자꾸 바꿔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자기 새로운 관념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고정관념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적인 것도 육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육체가 병들게 되면 정신도 병들게 되는 거고, 그 관념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 종교 이런 것,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바꿔지죠. 그죠? 정치 성향이 내가 이런 쪽이면은 반대쪽으로 가는 건 겁이 드물어요. 어떤 계기가 안 되면, 그죠? 종교라는 것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배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한번 배워서 그게 옳다고 진리가 되버리면 이게 반대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생명체라는 거는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지 건강한 생명이고, 그래야지 다양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유연해지만은 그 남하고의 그 트러블이 안 생겨. 그러니까 자기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내 생각하고 틀린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죠. 그런 사람하고는 자주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고, 이제 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뭐 컴퓨터 배우러 가면 컴퓨터 배우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뭐 탁구 치러 가면 탁구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거 하나만 공통점이니까 공통점인 거는 공통점은 같이 논아 같지만 저하고 이제 너무 틀린 면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하죠, 그죠? 뭐 저는 평범한데 보니까 특별한 게 있어, 그죠? 일단 이제 이런 의학적인 생각이 틀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내 고정관념하고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 안 하죠. 이 동네 사람이고 뭘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제 무슨 건강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잘 안 하고, 왜냐면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이제 언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실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쉬운 거를 이제 햇빛, 공기, 물, 소금, 음식이라는 거를 제시했지만 쉽잖아요. 그죠? 단순하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실제 어려워요. 이제 저는 그래도 혼자 사니까 조금 자유스러우니까 하지만 식구가 딸리고 그다음에 직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실제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강의는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30분을
이제 그 넘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제 요 전 강의 이 다음 편에 아마 들어가 30분이 지금 지났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나머지 이제 혈액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해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 현대의학에서 이제 혈액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혈액에 있는 성분이 뭐 어떤 성분이 새로 발견되고 그다음에 어떤 성분이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찾아내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암이 많은 시대니까 그 종양인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암이 걸린 사람은 혈액 속에 어떤 이제 종양인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확진은 안 하지만 참고로 하는 거죠. 그 어떤 이제 혈액 속에 어떤 뭐 주로 이제 단백질이에요. 뭐 새로운 단백질 그래가지고 뭐 거기 이름을 붙이고 뭐 숫자를 뭐 써서 이름을 붙이고 또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많은 모래사장에서 모래 하나 새로운 거 찾고 그 찾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치매 그 원인이 되는 어떤 뭐 단백질을 새로운 단백질을 찾았다 막 건강정 그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나와요. 당장 치매가 고쳐지는 것처럼 뭐 당뇨병의 목을 찾았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도 그대로 있고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실험실에서 자꾸 그러한 걸 찾고 있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왜냐하면 몸을 전체적인 큰 통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미로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 몸 안이라는 게 우주만큼 넓다고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주가 넓잖아요. 우주를 이 넓은 거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만큼 큰 게 우주라고 그죠?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건 소우주라고. 진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 우주만큼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넓은 세상에서 요만한 거 하나 새로운 거 봤다 그래서 그게 획기적인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몸 전체를 봐야 되고 우주도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주를 어떤 그 물질적 체계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우주. 맞나요? 제가 한문 쓴 지가 오래돼서 사실 여기 강의에서도 한문을 안 쓰는 이유가 제가 한문을 써야지 늘어요. 그죠? 요즘엔 컴퓨터로 다 찍어 나오니까 한문 쓸 일이 별로 없어. 그죠? 한글로 써서 한자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판서하는 게 이제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강의하다 특히 느끼는 거는 아는 쉬운 한문도 강의하면서 쓰다 보면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의 강의할 때는 쓰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는 이 쓰다 보면 이제 영어도 써야 되고 한문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 글자를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글자 원본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특히 한문 같은 거는 뜻글자니까.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날 때 있고 또 틀리게 쓸 때가 있어. 엉뚱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절 아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또 관념이 센 사람 같으면 아 무식하게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건강 강의를 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뭐 크게 이제 제가 뭐 겁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강의에서는 그래도 준비를 이제 그래서 다 강사들이 준비를 해오잖아요. 뭐 원고도 써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해오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그 저걸 뭐야 이렇게 저 규격을 만들어서 그거만 이렇게 전달하면 실수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토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걸 아직은 좋아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라는 글자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 걸 우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의 유니버스라는 거는 공간적인 개념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이제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뭐 4%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문학자들 이제 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별이 발견됐다, 별에 뭐 어떤 운하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죠? 뭐 몇백 광년 그러면 그 빛이 몇백 광년 후에 여기 지구에 오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게 가는 게 빛인데 1초에 그만큼 거리를 가는데 이게 몇백억 년이 걸려서 오는 빛 같으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그죠? 우주가 얼마만큼 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론이 나온 거예요. 우주라는 게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구라는 별이 태양계를 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태양계가 또 도는 운하가 있다. 그걸 우리 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 우리 운하가 그러니까 우리 운하 빼놓고 또 다른 은하들이 여러 개가 또 모여서 이제 우주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몸의 능력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도 그게 다 아는 게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어느 별이 있고 뭐가 한다는 거는 그 별이 되는 게 다 빛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그 빛을 갖다가 이제 연구해서 그걸 갖고 추측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거고, 그 공간만이 이 실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학의 한계가 공간만 본단 말이에요. 물질만 본단 말이에요. 시간은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물질화된 최초가 이제 그 파동이거든요. 그게 시간성은 같지만 그게 물질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조차, 그러니까 그 파동조차도 인식하기 전에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치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치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치는 이제 언어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언어를 만들 수 없어. 이게 물질화가 됐으니까 이게 이름을 펜이라고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공간과 시간 이전의 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화할 수가 없으니까 언어가 없는 거라고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인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주에 있듯이 우리 몸에도 이게 있다는 거. 우리 몸에도 공간과 시간과 이런 불인문자가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현대의학이 현재 알고 있는 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물질만, 아까 제가 해부학적, 생리학적 설명한 게 다 이 공간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냐.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건 공간을 보는 거고, 생리학적인 건 시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공간과 시간보다 더 작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불인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은 것도 사실은 불인문자에 속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느끼니까, 이렇게 느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게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언어조차도 지울 수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도 있고 그 우주에 있는 게 내 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학이라는 게 아무리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이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보이는데, 그죠? 시간성도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남이 고쳐줄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내 몸에 있는 건 내가 아는 거거든. 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학이라는 게 지금 뭐겠어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자식을 의과대학 보내는 거와 그 다음에 본인이 의과대학 가려는 목적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자는 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좋아요. 근데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과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학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이치를 먼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을 어떤 몸을 고치느냐 하면은 내 몸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남의 병을 고쳐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병 고쳐놓고 돈을 나한테 받으면 본전이잖아요, 그죠? 남의 병을 고쳐야지 돈을 받아야지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병을 고치는 게 지금 의학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도,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내가 내 몸을 먼저 고치고 남의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남의 병을 고치더라도 내가 내 병을 먼저 고치고 남의 병을 고치는 게 순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의사가 평균 수명이 짧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쳐서 평균 수명이 다른 사람보다 짧은데 남의 병의 수명을 늘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 굉장히 이게 어폐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거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 의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살고 바쁘다.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약국에 가서 약 달려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개 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것도 모르고 되는 것도 모르고 고치는 것도 모르죠, 그죠? 현대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노예처럼 산다는 거야. 주인 의식이 하나도 없, 다 잃어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정치나 종교 이런 모든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종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니까, 그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주위 사람들 보는데 병원 안 가고 병 나면 내가 내 병 고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못 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하겠죠. 저가 그러니까 제가 병 가면 안 된다,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온 거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남한테는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정도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혼란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유튜브 강의가 좋은 점이 이게 언더그라운드 지식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소가 돼요. 유튜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유행이 돼갖고 너도 나도 다 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나쁜 패단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점을 이용하면은 이제 남한테도 유익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나한테도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좋은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려면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뻥튀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을 얘기하면은 밋밋하니까 사실은 유튜브로서 돈 벌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유튜브가 돈 준다는 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동영상 올리고 뭐 정보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또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구독자가 얼마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몰라 저도 돈은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단시일 내엔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사다마라고 모든 좋은 일에는 마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회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사람 많이 오게끔 이렇게 이게 뭐랄까 바람을 넣죠, 그죠? 바람을 넣는 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못하기도 하고 제 성격상 못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붐이 일어나고 사람이 끼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긴 잡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마가 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제 능력에는 그런 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